몇 년이나 됐을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7년 전이나 8년 전쯤 됐을 것 같아. 그때는 뭐 작정하고 산을 타던 시절은 아니고 아주 가끔 그냥 기분이 좀 그럴 때 어쩌다 한 번씩 산을 타던 때인데 그때 산을 탄다고 해가지고 그냥 등산이라고 해야 맞을까. 아무튼 겨울이었어. 정확하게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으로는 1월이나 2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마도 뭐 2달, 3달만 있으면 봄이 오는 겨울의 끝자락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지. 특히 그때도 나는 식사를 하고 나면, 특히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산책하는 걸 즐겼는데 아마 그때 점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까운 산에 올라갔다 왔어. 한 올라갔다 오면 30분이나 40분 정도 걸리는데 올라갔다가 그냥 길이 없는 둥성? 뭐라고 해야 되지? 산에 골짜기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 그렇게 험한 산 아니었고, 어떤 산에 둥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길은 없었는데 글로 이상하게 내려가고 싶더라고, 그날따라.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지. 쭉 내려가는데 묘하게 어느 지점쯤 내려가니까 굉장히 뭐 내가 풍수 지리학적으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뭔가 아늑하고 편안하고 지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조금 걸으니까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겨울의 끝자락에, 그것도 겨울인데 수만 마리의 나비떼가 높이 치솟는 것도 아니고 내 키보다 조금 높게 혹은 내 키 정도 비슷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일순간 막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거야, 내 주위에서. 상식적으로는 겨울에 나비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나 두 마리라는 거겠죠. 한 수백 마리가 이렇게 갑자기 내 주위에서 날갯짓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있기 힘든 일이긴 하지. 아무튼 그렇게 나비가 날아오는 적이 있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러면서 이것과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그 생각도 나는구나. 언젠가 한번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비 오는 오후였어. 비가 많이 온다고 다시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면 처량하게 처벅처벅 처량하게 비가 오던 날 난 어딘가로 비를 맞으면서 걷고 있었지. 마치 인생의 끝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 마치가 아니라 인생의 끝을 걷고 있었지. 정말로 죽고 싶었거든. 처량하게 차곡차곡 비는 내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적은 양의 비도 아니고 많은 양의 비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법 빗줄기가 좀 있었거든. 그래서 금방 갑천의 물이 넘실넘실 불어나고 있었어. 거의 인도까지 침범할 정도로 물이 불어서 성난 파도처럼 물줄기가 파도를 일렁이듯이 흘러가고 있었거든. 왜 이렇게 잘 아느냐. 그렇게 처량하게 비를 차곡차곡 맞으면서 어느 순간 갑천 강둑길을 걷고 있었거든. 원래 평소에는 저 밑바 인도에서 그 높이가 상당하거든. 그 인도에서 물가까지 그 물을 막은 벽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대략 한 2m 가까이 되죠? 2m 가까이 되는데 보통 때는 1m도 채 물이 차 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런 상태인데 그날은 그 2m 이상의 높이까지 물이 넘실거리면서 인도까지 그게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비가 그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처벅처벅 내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마치 나의 슬픔을 대변을 한 듯이 제법 비가 많이 왔던 거죠.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넘실거렸던 거죠. 성난 파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 물로 뛰어들면 살아남기는 힘들겠네. 그 모든 걸 내려놓은 체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물로 뛰어들면 편하게 잠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늦은 오후에 걷기 시작하다가 좀 추웠던 것 같아. 비를 계속 막 맞았더니. 그래서 어느 달인지 다리 밑에 잠시 비를 피해서 있었지. 항상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든 메모를 할 수 있게끔 노트와 펜을 들고 다녔거든.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노트와 펜이 적지 않도록 비닐로 한번 감싸서 가방에 넣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비를 맞아서 옷도 젖고 가방도 젖지만 노트와 펜은 젖지 않은 상태였거든. 그리고 노트와 펜을 펴서 이제 곧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마지막 유서를 쓰듯이 한 편의 장편 서사시를 써 내려간, 말 그대로 유서라고 하긴 그렇고 시를 써 내려갔어. 시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나무 같은 거거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나는 시를 나무라고 생각해. 이건 별개의 얘기지만 내가 특정 프로그램에 암호를 풀어서 해독해서 한 달간인가 거쳐서 아무튼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분석해서 암호를 풀은 적이 있는데, 왜 굳이 프로그램에 암호를 걸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언어에 왜 암호를 걸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어쨌든 어떤 측면에서 시라는 것은 일종의 암호를 거는 행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그런 암호로 써 내려갔다는 거지. 물론 단어는 평범한 단어를 썼고 말도 평범한 단어지만 조금 이해하기 힘든 3차원 같은 이야기들을 글로 쓰고 있었던 거고,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고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내려갔어. 마치 가스통 바실라로의 표현처럼 많은 문학 관련 전공자들이 가스통 바실라라는 작가의 글을 굉장히 난해하다고 늘 평가하고, 내가 가스통 바실라를 좋아한다니까 의아해 하던데, 그 난해하다는 건 본인들이 어떤 학문적으로만 접근하고 이성으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예민한 감수성과 영적인 것까지 이루는 어떤 그런 초민감의 감성으로 그 작가의 글을 읽으면 그렇게 와 닿을 수가 없고 감동스러울 수가 없거든. 결국 암호화 시킨 거지. 일종의 초영성 감성 암호화라고 해두면 되겠네. 초영성 감성적 암호화, 이게 바로 시다. 아무튼 그런 형태로 나는 굉장한 분량의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물에 뛰어들기 전에. 그리고 마침 참 묘하게도 마치 누가 여기서 전날, 아마도 전날은 이었을 것 같은데,
전날이었을 것 같은데 누가 마치 천도래도 한 것처럼 알지 그 일종의 그 신에게 영적인 어떤 거에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천도한다고 하죠. 누가 이렇게 바닥에 아무튼 그랬던 분인지 뭐 그런 흔적이 있고 두꺼운 긴 양초를 두고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긴 장편의 시를 다 써간 무렵 다시 읽으면서 마침 또 날이 어두워지고 있길래 단방 같이 태울 겸 초에 불을 붙였어. 그리고 그냥 아직 인생에 대한 미련이 있었는데 그렇게 암시를 걸었지.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초에게. 이 초는 마지막 남은 내 생명의 길이다. 이 초가 다 타들어가면 나도 이 몸을, 이 육신을 저 강에 던져서 내 목숨을 끊어버려. 그렇게 내가 쓴 시를 마지막으로 감상하듯이 낭독하면서 초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눈이 무상한 상태로 밤을 보내고 새벽을 보내고 그러고 있었어. 그리고는 조금씩 여명이 밝아오는 듯이 어둠이 걷히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초도 다 들어가고 있었지. 이제 곧 나는 암시한 대로 강물에 몸을 던질 참이었어. 그렇게 몸을 던지려고 오랜 동안 침묵하고 명상하듯이 한자리에 있다가 몸이 움직이고 하니까 그때도 계속 비는 왔지. 아니 무슨 작정한 듯이 하얀 비둘기 떼들이 말 그대로 수백 마리가 내 주변으로 날아오는 거야. 그것도 나하고 떨어져서 날아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근접해서 마치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내 팔 주위로, 내 어깨 주위로, 내 머리 주위로 날개짓을 하면서 하얀 비둘기들이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 비 오는 와중에도 분명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수백 마리가 날아와서 그러더라고. 잠깐 쉬었다가 마치 내가 죽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내가 죽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그렇고 내 주변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내가 강물에 몸을 던지려는 걸 방해하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비가 그치더라고. 묘하게도 거짓말처럼. 그러더니 또 거짓말처럼 어둠이 싹 거치면서 아침 여명이 밝아오면서 또 강가라 더 그렇긴 했겠지만 좀 전까지 비가 왔던 터라 습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물 한 개가 하얗게 쭉 올라오는 거야. 어둠은 거쳤지만 안개 때문에 자네야
30m에서 50m 정도만 뭐가 분별이 되고 그 이상은 눈도 쓰도록 하얗게 안개로 가로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지. 그리고 갑자기 이 하얀 비둘기들이 날개짓을 멈추고 싹 흩어지더라고. 근데 마치 흩어지는 게 이쪽을 바라보라는 듯이 한쪽에 통로를 열듯이 그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고개를 향하게 됐는데, 거기서 웬 천사가 걸어오니? 난 천사처럼 보였어. 사실 천사가 아니었지. 여자 천사. 남자 천사는 아니었고 여자 천사였지. 아무튼 결국 그 여자 천사 때문에 죽는 건 그만두기로 했다. 그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그때도 겨울이었고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다가 글을 쓰다가 기타를 치다가 그렇게 아침까지 계속해서 열중하고 있었어. 물론 작업실에서는 컨테이너 박스였는데, 작업실이 그때 당시. 그래서 밖의 상태를 알기는 어려웠지. 근데 왠지 느낌이 눈이 수북히 쌓여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느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때도 아마 시를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수북히 쌓인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시로. 그리고 왠지 하얀 눈과 수북히 쌓인 하얀 눈과 까마귀는 어울리지 않을까. 내가 어느 순간 나의 암호 같은 시 속에서 까마귀를 언급하고 있더라. 그 시를 다 쓰고 작업실 문을 열고 밖을 봤더니 정말 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 그런데 있잖아, 신기한 것은 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신기하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신기한 건 아닌데 내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해를 쉽게 되니까 신기한 건, 수북히 쌓인 눈 주위로 까치도 아니고, 까치라면 좀 이해를 하지. 까치는 점점 까마귀 떼가 그야말로 수백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기도 하고 눈 위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앉아있더라고. 정말 이해되기 힘든 일이었지. 어디서 그 많은 까마귀가 와서 까치도 아니고 그렇게 앉아있는지. 그리고 나는 눈이 왔는지 어쩐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눈이 온 것처럼 온몸으로 느끼고, 눈에 대해서 그리고 까마귀에 대해서 암호 같은 말로 시를 쓴 것은 또 어떤 이치인지. 그래서 난 그날 그게 이해가 됐다. 박목월 시인 알지? 박목월 시인의 친구가 하나 있었대.
유명하지 않은 시인인데 그 시인은 산속에 파묻혀서 그냥 자기만의 시를 쓰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름이 안 알려진 거 하긴 하겠죠. 그 시를 세상에 내놓을 생각도 그냥 혼자서 산속에서 그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박목의 시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시를 쓰면, 예를 들어서 풀벌레에 대해서 시를 쓰면 풀벌레가 모여들었고, 나비에 대해서 시를 쓰면 나비가 모여들었다. 나는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야. 내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입니다.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지 어떤 느낌인지도 어렵고, 근데 나는 너무나 알겠는 거야. 아무튼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길게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떠올랐고, 그 떠오른 계기가 있어. 근데 태어나서 요즘, 지난번에 산에 가서도 이상한 파리에 대해서, 이상한 파리를 보고, 이게 뭐 처음 보는 파리라고 했잖아. 그것처럼 오늘도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나비를 봤는데, 새끼 손톱보다도 더 작은, 새끼 손톱에 한 4분의 1 크기만큼 작은 하얀 나비를 봤거든. 커피를 마시면서,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작곡실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손톱 크기의 4분의 1보다 더 작은 나비를 봤어. 하얀 나비를. 나는 그렇게 작은 나비가 나방이 아니야, 나비. 나방과 나비는 느낌이 다르거든. 모르겠다. 그 나방과 나비도 인간들이 분류한 건데, 어쨌든 나방처럼, 약간 나방은 좀 뭐랄까, 조금 거친 느낌도 있고, 뭔가 날개에서 뭐가 툭툭툭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 약간 도티한 느낌이고, 물론 나비도 가루 같은 게 떨어지겠지만, 날개에서. 나비는 뭔가 좀 더 깨끗한 느낌이죠. 아무튼 그런 아주 조그만 나비가 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나비도 있구나. 신기하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겨울에 나비를 봤던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백 마리의 비둘기, 하얀 비둘기 떼, 그리고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 같은 무슨 그 뭐라고 하지, 신화 속 얘기 같은 얘기들을 난 단순히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지 않아. 내가 실제로 경험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신화에는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 있잖아. 물론 재미있게 그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뭐 일전에 얘기했듯이 나무꾼이 나무를 갖다 신선히 바둑두는 걸 잠깐 구경했는데 몇십 년이 흘렀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신화 보면은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뭐 바닷물을 가로지르고 물고기 떼들이 모여서 다리를 놓으니 물고기 다리를 건넜다. 이게 다 꾸며낸 얘기 같지.
꾸미는 얘기가 아니다. 결코 꾸미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걸 꼭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말을 가야 되니까 특별한 능력이라고 해두죠. 그런 특별한 능력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은 본래 특별하다. 내가 경험해 오면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감성의 신의 영역에 다다를 정도의 초감성의 그런 에너지에 집중하면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나 그런 이벤트라고 할게. 이벤트들이 누구나, 인간이면 누구나 실현 가능하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야. 뭔가 더 세상을 향해서 언급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 이쯤에서 그만 듣기로 하지. 아무튼 인간의 능력에는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로 오늘 그냥 말하는 걸로 멈출게. 이상.